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가 빨간불이 아닌 파란불을 켰습니다. 기관도 매수세를 멈췄고 오늘은 주식을 좀 팔아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8거래일 만에 조정이죠.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건강한 조정으로 보이는데 오늘 경주마의 새 기수들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한번 들어보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일주일간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오늘 좀 쉬어갈 타이밍도 됐다 싶었는데 쉬어갔습니다. 네.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건희 대표님? 네, 뭐 지수는 건강한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수급도 어제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거의 1조 이상 샀다가 오늘 또 이제 한 절반 이상 덜어냈는데 일단 분위기는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뭐 건전한 조정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또 내부를 보면 최근에 뭐 조선주사 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프셨을 거고 좀 늦게 사신 분들. 그렇죠, 늦게 사신 분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끝에 사신 분들이 좀 이제 피해를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종목별로 급락이 나오는 섹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 우려가 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전반적인 시장은 조금 반도체도 좀 쉬어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바닥권에서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시장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죠. 네. 예,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좀 아쉬운 거는 지나치게 풍선 효과가 좀 강하다. 뭐 그 섹터가 특별하게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를 사기 위해서 팔고 나가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증시의 유동 자금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규모에 비해서 들어온 자금이 좀 제한되어 있는 자금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색깔을 바꿔서 자꾸 움직이는 그래서 널뛰기 매매가 좀 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건강한 조정이면 분명히 맞기는 한데 아직 가야 할 길은 좀 멀어 보인다라는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이지환 대표님, 지금 기관이 이제 드디어 오늘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긴 하고 오늘 개인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어느 정도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그렇다 봐야죠. 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기간의 매도 물량을 크게 의미를 많이 안 두셔도 되는 게 좀 전에 이건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외국인들이 며칠 동안 사실 주식보다 선물을 많이 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유입됐고 오늘 이제 선물이 대거 매도 나오니까 거기에 딸려 있는 프로그램 매도들이 나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이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것은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펀더멘탈로 올라갔던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도 조정폭이 좀 있었지만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거래량이 없고 외국인 매도 물량도 매수 물량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펀더멘탈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일시에 조정받았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해서 좀 눌려졌다. 그거는 크게 이제 개의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좀 올랐던 관세에 관련돼서 좀 자유로운 섹터들 조선도 이제 수혜를 받는다 했던 그런 모멘텀들.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올라갔던 부분은 정당하지만 단기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되면서 오버슈팅했던 부분은 단기 급등했던 부분만큼 또 급락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펀더멘탈을 흔들리거나 뭐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다만 이제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 기분은 좀 나쁘지만 선물에 의해서 받는 물량에 의한 조정 그리고 선물이 마지막 그 종가에 다가갈수록 매도 물량이 좀 줄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옵션과 관계를 보면 아직도 상방 배팅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크게 조정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단기 급등을 쫓아가서 급락을 맞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패턴이 계속해서 앞으로 4월 이전까지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패턴 안에 자기가 지금 묶여 있다면 한번 패턴을 이럴 때 바꾸는 게 필요하겠네요. 필요하죠. 한번 참고 좀 더 상황을 보거나 그렇죠. 한 발 빨리 움직이거나 한 발 빨리 움직이면 좋은데 그게 좀 불가능하다면 네. 한 템포를 늦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 등락을 따라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면 결국은 추격 매수하게 되고 추격 매도하면서 계속 엇박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시장에서는 아예 한 발 움직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한 발 더 물러나서 지켜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자, 그동안 많이 달렸던 섹터들 위주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빠졌죠. 그렇게 뜨겁던 조선도 오늘 크게 조정을 받았죠. 바이오 마찬가지죠. 현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최근에 뭐 기술적만 분석으로 봐도 사실 최근에 2월 초부터 10일, 12일까지 거의 뭐 계속 연속적으로 오르다가 2월 11일, 12일 날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연속적으로 오르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다시 조정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내일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내일까지 뭐 보합 내지 조정장이라고 보게 되면은 건전하게 어느 정도 순환매 이루어지면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시계를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간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오는 반등세 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반도체, 뭐 조선, 이제 바이오 많이 올라왔었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섹터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최근에 이제 오늘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2차 전지주들이 좀 올라왔다라는 거. 그래도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좀 반도체 뭐 어느 정도 다 올라온 상태인데 2차 전지가 아직 키 맞추기를 하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섹터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단기간적으로 이제 키 맞추다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조선, 바이오 쪽으로 또 수급이 돌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피 거래 대금을 보면은 10조 평균이 좀 나와요. 그 네.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조 정도였는데 그만큼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활성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조 정도. 근데 올해는 7.8조, 7.8조 정도, 그러니까 8조 가까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단기간적으로 좀 거래 대금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런 걸 봐서는 잠깐 쉬어주고 나서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동안 잘 달려왔던 섹터들 위주로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오늘 좀 유독 뜨거웠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한알령 해제에 따른 관련 수혜주들이었습니다. 뭐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콘텐츠 관련주들, 엔터주들, 뭐 더 넓게는 화장품,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일단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에서 무럭무럭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님. 네, 오늘은 이제 이쪽으로 자금이 거의 다 쏠렸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팔고 일로 이제 자금이 좀 많이 쏠린 걸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한경 기사 인터뷰 기사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 부분인데 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한번 또 중국 갔다 오면서 그 뒤로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졌고요. 네. 일부 엔터주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이쪽은 한알령 해제의 기대감이 일부 좀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반영되고 있다가 기사에 이제 5월 달이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시점이 나왔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멘트가 가장 핵심 멘트였다고 보고요. 다음 달에 또 뭐 문화사절단 관련돼서 방문을 또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정이 나온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하여금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더 키우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에이펙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러면 그 참가할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미리 와서 뭘 하겠다라고 하진 않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 아 무조건 그거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잘 쓰셨습니다 기사를.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그쪽에 이제 보면 특히 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올라오면 거의 다 올라왔다. 뭐 마지막에 호텔 신라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기대감은 커서 그리고 주가는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 하나로도 충분히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또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한알령이라는 게 한동안 이제 시작된 게 특별하게 뭐 중국이 정부에서 한알령 야, 한국 거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공식적인 중국의 입장은 한알령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밑에서 이제 하는 거죠. 뭐 암묵적인 지시로 하는 건데 결국엔 해제됐다는 것도 알 수 있으려면 결국엔 개별적으로 다 접근을 어프로치를 해서 이게 연예인들이 어디 간다라고 했는데 통과를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공연을 한다는데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오면 아 해제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게 5월이 될지 뭐 4월이 될지 아니면 뭐 11월 달이 될지 그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추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대감으로 주가는 더 갈 수 있는데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2017년 그 무렵 8년 전에 좋았던 섹터들 한알령 직전에 좋았던 섹터, 사드 배치 전에 좋았던 섹터들에 대해서 네. 그냥 공식처럼 올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 사이에 8년 사이에 강산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상황도 많이 바뀌고 네.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 사이에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또 올라오면서 주로 소비층이 되면서 또 중국의 트렌드도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수혜가 되지 않을 섹터들도 많고 그다음에 의외로도 수혜가 될 섹터들도 있다라고 보시고 그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을 다 사지만 그 안에서 이제 좀 차별화되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류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여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 배우 안재욱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예. 머리 이렇게 예. 별은 내 가슴에가 사실 한류의 시작이다라고 보죠. 그때 1990년대 후반에 이 별은 내 가슴에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2000년도 넘어서 이제 중국에 이제 배급이 되면서 중국 내에서 한류의 무서움을 그때 처음 알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검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뭐 이제 이게 이제 한류의 시작점이라고 보고요. 혹시나 해서 한번 여담 삼아서 중국 한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이 한알령에 대한 기대가 왜 더 높냐?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이게 또 관세,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약간 비껴가 있는 영역으로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이제 주요된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크게 보면 엔터 산업이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꿈틀꿈틀 올라오긴 했는데 상승하긴 했는데 여기 이제 기름을 부은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래 한한령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나왔었죠.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뭐 중국의 여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규제가 풀렸다. 혹은 비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졌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한령에 대한 그 해제 접근을 중국과 우리의 1대1 관점에서 이제 설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개인적으로 직접 어떤 회담을 통해서 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제 한한령 해제는 이제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 입에서 직접 나왔던 전체적인 규제 철폐 내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좀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접근했다가 실망감 이렇게 왔다면 지금은 어떻게 중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 철폐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어쨌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큰데 이번에는 규제 철폐를 직접 언급했다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좀 높아졌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한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걸로 보고 뭐 기대감은 증가할 걸로 봅니다. 다만 이 한한령과 관련돼 있는 주요 이제 산업들 중에서 보면 엔터나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호텔이나 여러 부분이 다 올랐지만 특히 이제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들이 올 초부터 꾸준하게 매수하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꾸준하게 많이 올라왔고 다만 이게 한한령 해제라는 부분이 빵 터지면서 외국인들은 대거 이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JYP 엔터나 SME나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조심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긴 호흡으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은 유효하겠지만 만약에 이 단기 모멘텀으로 오늘 접근하셨으면 오늘 대부분은 시세 차익은 크게 나왔지만 대거 기술적으로 본다면 장대 음봉 모양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상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알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 어디까지 이걸 봐야 될지 기준을 정하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이 11월에 거의 이제 매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올해도 그럴 것 같거든요. 올해 10월. 10월로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시기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발표도 있을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각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발표가 나올 거예요. 중국 공연 일정이 이제 발표가 나오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분명히 이제 계산적으로 뭐 숫자가 잡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을 좀 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봉준호 감독의 이제 미키
뭐 17인지 17인지 이렇게 그런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개봉을 했단 말이죠. 이제 예정인데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한 번씩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백화점 이제 신세계도는 올랐었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 관련된 제작소도 많이 올랐고 화장품도 많이 좀 올라왔는데 한 번씩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백화점 같은 데를 가보나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제품인지 물어볼 때 항상 그 드라마 제목이라든지 영화 제목을 항상 물어보면서 거기서 쓰여지는 제품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아, 네. 예를 들어 뭐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왔던 그 그렇죠. 화장품 맞아요? 뭐 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 제품을 모르고 그 영화나 드라마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제품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이제 그 시장에서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쪽 OTT 시장에 대해서도 좀 유념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씩 순환매가 이뤄지고 나서 아마 올해 이제 봄, 여름쯤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가을께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료 소멸이 이뤄지고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이 우리한테 열릴 것이냐 통계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 연구소에서 집계한 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알령이라고 이제 시작된 시점이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허용하면서 그때가 2017년인데 그때 한알령이 적용되면서 우리 산업의 피해액이 22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럼 단순하게만 보면 22조 원만큼의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또 열릴 수 있다라는 거고 2023년 기준으로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가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 13조 위안, 우리 한화로 2,570조 원에 이르는 만큼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이 한 8년 사이에 엄청나게 팽창을 해버린 거죠. 이제 이 시장이 우리한테 열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열리는데 거기서 얼마를 이제 받아올 수 있느냐 그건 이게 따져봐야죠. 네, 그게 그건 따져봐야죠.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세게 반응한 쪽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제 영상 미디어 쪽 만드는 영상 콘텐츠 만드는 제작하는 회사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우리는 넷플릭스 이런 거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OTT도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OTT가 지금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콘텐츠 사업이 커진 거고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 중국 가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잖아요. 출연료가 우리나라의 뭐 거의 10배, 뭐 20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만약에 드라마 제작사들이 거기에 넷플릭스보다 돈을 더 받으면서 팔 수 있으면 돈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약간 바텀 PC 개념으로 급등했다,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향후에 진짜 뭐 중국향 OTT에서 얼마나 사줄 수 있느냐. 옛날에 이제 뭐 별은 내 가슴에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송중기 씨가 나왔던 그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예, 그것도 한참 얘기가 나오다 사드 터지면서 싹 가라앉았잖아요.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빅히트를. 그렇습니다. 이제 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게 거의 끝물이었거든요, 마지막. 근데 그 당시부터 이제 중국 OTT 진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잠잠해졌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어떻게 보냐면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보겠죠. 여전히 유통은 다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합법적인 라인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면 저는 여전히 이제 그쪽도 가능성은 있고 내러티브로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실적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 화장품주들 올라왔는데 오늘 면세점이랑 과연 그쪽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지금 20, 30대 주로 이제 화장품을 많이 써야 되는 20, 30대들이 실업률이 한 40% 이상이라고 하는데 돈 쓸 게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화장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여자분들이. 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중국 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 뭐 아모레퍼시픽 와서 쓸어가고 뭐 LG 생활건강 관련된 제품 막 그냥 뭐 연세점에서 박스로 사가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가능성이 좀 적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소비 패턴이 바뀐 게 상해나 이런 이제 일선 도시들 가봐도 결국에는 뭐 명품 브랜드들은 샘플로만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샘플만 가져다가 파는 회사가 있는데 본 제품은 너무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샘플로만 뭐 그런 틈새 시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시장들이 오히려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 이제 저가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러면 중국의 공장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뭐 코스맥스 정도 이 정도 빼고는 사실은 별 수혜 볼 데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약간 중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카지노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건 엔터인데 이것도 최근에 또 이미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좀 들어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부정적으로 네,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시네요. 저희 K 콘텐츠의 경쟁력을 그렇게 농담입니다. 예, 게임도 폄하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예, 경계를 하자는 거고. 그렇죠. 게임도 50이라는 게 지금 너무 막강해서 그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이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의 게임사들이 워낙 지금 게임을 잘 개발해서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퍼블리싱 능력이 중국 게임 업체들이 네. 훨씬 앞선다라는 그렇죠.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8년 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야가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한원령을 해제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중국 자체의 컨텐츠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네, 거죠. 여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전만큼 바잉 파워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지한 대표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진짜 8년 전에 우리가 한창 K 열풍이 불 때와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소비 수준도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물론 좀 전 게임 얘기도 했지만 게임 굵기를 한 이후에 지금 오히려 이제 우리가 역전 현상이 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또 하나는 고차이라고 하는 애국 소비도 이제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팬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분명히 새로운 한로가 될 것이고 또 사실 이 팬심이라는 것은 고차이니까 애국 소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데 네. 나머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다른 기대하는 소비와 관련 쪽에서는 예전과는 좀 다른 전략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중국의 고차이라는 그 애국 소비가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항상 세 품목을 얘기할 때 미국의 테슬라와 하나는 아이폰과 그리고 이제 화장품의 미국의 에스티 로더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티 로더 같은 경우는 확실한 상류층에서의 팬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 최근에 이 세 그 회사들을 보면 전부 중국 관련된 매출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도 우리가 중국에서 매출 점유율이 이제 15%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애플이 고전을 했고 네.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 대한 인도량이 지금 줄었다는 것 때문에 좋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에스티 로더 같은 경우는 거의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 거의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주가가 370불, 80불 뭐 이 후반대에서 지금 70불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거기에 중국에서의 소비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이 한한령의 해제에 대해서 중국에 진출할 때 엔터 산업은 나름대로 팬심을 바탕으로 어떤 무형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활로를 찾겠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나 과거에 우리가 영광을 가졌던 사실 중국의 유통망은 거의 붕괴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팬데믹 들어오기 직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새로운 브랜드로 중국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건설, 그러니까 북경의 4, 5시즌까지 내자마자 팬데믹이 오면서 거의 손을 들었고 최근에는 이런 화장품 관련된 매출이 주로 온라인과 관련돼 있는 혹은 중국의 백화점을 활용한 위탁 판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통망을 건설해서 이익을 창출하던 때와 비교하면 사실 마진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한한령이 해제됐다라고 접근할 때 산업별로 득실을 이제 8년 전과 좀 비교해서 아주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소비와 관련돼 있는 쪽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아무래도 엔터 쪽 관련돼 있는 K문화, 컬처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투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K-팝을 비롯해서 K 콘텐츠는 사실 글로벌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중국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사실 이걸 되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넛지라는 그 중국 그 만화 애니메이션 토종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영화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게 흥행 면에서 세계 1위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예전처럼 중국 문화 콘텐츠 수준이 내수용에 그친다라고 낮게 평가하기에는 이젠 정말 상이 달라졌다. 우리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더라도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쉽게 예전처럼 무혈입성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 대표님. 네, 그동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화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좀 한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신선하고 그런 이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이제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중국의 이제 문화 콘텐츠도 많이 좀 활성화되는 모습이고, 좀 그런 거는 좀 한류에서 어느 정도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좀 그 중국의 또 여권 인구를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중국의 여권 인구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6%에서 10%, 정확한 통계는 나온 건 아닌데 6에서 10% 사이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은 14억 인구라고 했을 때 한 1억 명 조금 넘는 수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근데 보통 인구 그렇게 나오는 그 해외 여행 인구의 대다수 한 7, 80%가 해외 인구의 거의 주변국을 많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 네. 중국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행할 수 있는 그 국가로 보면 한국하고 일본 그리고 동남아 정도인데, 중국에서 그 동남아는 거의 많이 가지 않는 추세고, 가면은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국이란 말이죠. 지금 단체 관광이 지금 풀리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뭐 나오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한한령이 좀 네. 묶이고 나서부터는 단체 관광이라는 그 상품 자체가 나오질 않았는데, 이제 이제 풀릴 수 있군요. 그렇죠. 이제 상품이 이제 우후죽순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중국 경기가 많이 내려왔다고는 해도 이전에 있었던 소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1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 중에서 어느 정도만 한국이 받아도 굉장한 어떤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긍정적인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컨텐츠라는 걸 하나를 매개로 해서 관련된 부가가치 상품들, 뭐 여행부터 각종 뭐 캐릭터, 화장품 이런 것들이 다 파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현 대표님은 중국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양국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보는 그런 시너지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문화 교류잖아요. 그렇죠. 한국 내의 반중 감정도 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중국 내의 반한 감정도 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양국이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한테는 실보단 득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고도 성장 그 선진국 대열 반열에 올라오게 된 배경을 보면 지금 네. 뭐 현중은 전 세계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하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중국의 역할이 컸거든요. 우리는 엄청난 중국의 이제 물건을 팔면서 사실은 이 FTA 체제에서 한국이 한 번 더 발돋움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의 그 도움이 있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큰 시장을 옆에 두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문화 교류가 활성화돼서 우리나라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뭐 호텔이라든지 다 좋아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동안 이제 2008년 이상 쌓여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정치권의 역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경제계 이제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이 뭐 중국 매출이 아직 많으니까 뭐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모레퍼시픽 지금 중국 철수하는 거 주가 올라갈 때 중국 철수한다 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투자 관점이 되게 웃긴 게,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 철수하고 미국 비중을 높이니까 올라갔는데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중국 매출이 있으니까 올라간다. 이것도 되게 어불성설인 거죠. 여전히 거긴 철수 중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이 뉴스 하나로 내일부터 뭐 한한령 관련주들이 해제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기대감은 좀 네.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이럴 때는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진짜 어느 섹터가 먼저 수혜를 받는지 순서도 예.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너무 이렇게 내동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 중국의 실제 드라마나 영화를 배급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과 이 한한령을 놓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중국이 지금 컨텐츠의 유행이 좀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숏폼이 되게 중국에선 대세로 떠올라서 숏폼 드라마, 숏폼 영화가 주 타겟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한국 컨텐츠는 롱폼 위주의 컨텐츠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줬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전해드립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나눠볼 이슈는 오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주가 참 요즘에 가장 핫하게 뜨거웠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 조정을 크게 받았거든요. 아, 그러면 이 타이밍에 고민들이 되실 것 같아요. 조정의 시작인가? 아니야. 조금 조정받았으니까 지금 매수의 타이밍인가? 이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이거 오늘 좀 심도 있게 의견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저는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조선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제가 원래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발주와 실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섹터인데 사실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가장 좋은 모멘텀은 최근에는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전통적으로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 베이스로 가는 섹터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가가 가장 크게 뛰었는데 조선은 지금 실적이 좋은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고 네. 주가는 대신에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이제 밸류의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주의 주가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봅니다. 하나는 펀더멘탈 기반으로 올라갔던 이 부분은 정당한 주가로 인정이 좀 되고요. 다만 최근에 미국의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트럼프 정책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부각된 것과 특히 미국의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과장되게 표현됐던 부분이 주가를 단기간에 좀 급등시켰던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은 지금 이제 급락으로 다시 되돌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보면 현대중공업이 방산 관련된 이슈 나올 때 고점에서 이틀간 거의 한 20% 올랐거든요. 최근에 이 한 또 2, 3일간 2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버슈팅했던 부분만큼은 일단은 되돌려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치고 빠졌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시점이고 네. 내가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제 초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결국 피크가 어느 시점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지금 보면 리스크는 물론 뭐 LNG 선이 앞으로 감소할 수 있다든지 혹은 지금 현재 미국과 관련된 방산 예산이 지금 생각보다는 적다라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많이 예측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수주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은 예전처럼 뭐 드릴십이라든지 아주 저가 수주에 관련되어 있는 실적을 갉아먹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정도까지는 여전히 조선주의 실적은 담보가 좀 된다라고 보면 이번 그 모멘텀으로 좀 올랐던 오버슈팅이 좀 제거되는 그 조정은 감수를 하셔야 되고요. 장기 투자자는. 네. 그러면 이번에 내려오는 이 부분만큼은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원래 이 모멘텀에 대한 투자는 첫 번째 나올 때 두 번, 세 번째 나오면 주가 반등률은 민감도는 떨어지죠. 그럼 이번에 만약에 이 이슈를 한 30% 정도 올랐다. 다음번에 이 이슈로 올라갈 때 한 20%밖에 안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눈높이를 낮춰서 대응을 하는 전략,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장기 투자자는 뭐 저는 흔들리지 말고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관점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더 사 담는 전략. 단기는 지금 치고 빠질 때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조언을 해주셨고 현 대표님 지금 주가 상태는 과열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요즘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조선 섹터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과열 좀 상태를 좀 보이고는 있죠. 네. 그래서 과열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앞으로도 오늘 현대그룹에서도 저희 HD 현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이제 다른 미국의 조선소를 좀 인수를 할 계획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수주가 된다든지 이제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 그런 뭐 트럼프의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는 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향후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려면 우리나라도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카드가 몇 개 없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카드가 미국이 없는 이제 조선 쪽인데요. 이제 그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 쪽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협상 카드로 내세워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도 조선에 대한 부분 계속 언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내려오는 그런 조정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데크가 다 차여 있고 특히 이제 뭐 MRO 사업 때문에 뭐 한두 개 정도 데크는 비워둔다고는 해도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까지도 수주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물량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엔진 쪽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요새도 뭐 한화 엔진이라든지 여러 엔진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으로 가는 수출량이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조선주들은 데크가 차여 있어서 상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지만 엔진이라든지 기자재 부분들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국으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일반 조선주보다는 어떤 그런 기자재 그리고 엔진 쪽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좀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 또한 좋아 보입니다. 네, 종합조선소가 아니라 기자재와 엔진 좀 넓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 대표님 예, 지금 조선이 최근에 뜨거웠던 이유는 사실 미국발이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발, 형이 트럼프발, 미국 군함에 대한 건조 가능성, 그 다음에 MRO 부분에서의 미국과의 협력이라든지 트럼프의 러브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랐던 거고 단기에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질 것인가. 근데 아까 우리 이재한 대표님처럼 길게 보면 여전히 좀 매수 의견을 주신 거고 이건희 대표님 어떤 관점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는 지금 카타르 우리 옛날에 한번 대량 수주하면서 카타르 쪽에서 네. 물량 받았던 물량들에 대해서 지금 거의 이제 회계 반영이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이 수주하면 그때는 좋아했지만 내고가 많이 들어오죠. 가격을 좀 그렇죠. 예. 그러다 많이 수주하니까 싸게 줘.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사실 5% 미만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물론 이제 예전에 안 좋을 때는 뭐 0.1, 2%도 남겨서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현대사모 같은 경우는 이미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해가면서 돌다리 두들기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만약에 지금 미국에 상정되어 있는 뭐 군함이라도 해양 경비 관련된 법안 2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네. 그게 진짜로 뭐 통과가 돼서 그런 모멘텀이 나오면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관련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은 근데 그 사이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내러티브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이거 관련돼서 지금 제가 볼 땐 위에 최근에 올라온 한 20-30%는 뭐 그다음에 뭐 어떤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올라온 것 부분들은 좀 거품이 좀 어느 정도 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은 좀 기간 조정 같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단기에 한 15에서 20% 정도는 오늘 뭐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10% 이상 조정받는 종목들도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한 10% 정도 조정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네. 지금 사서 과연 내가 수익을 언제 얼마큼 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재미없는 섹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벌써요? 거죠.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 3개월 쉬었다 갈 수도 있는 종목인데 그럼 2, 3개월 기간 조정 그 정도? 뒤에 사면 된다.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줄 거다. 그럴 때를 오히려 노려보자.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해서 조선주를 갑자기 이제 어제 빠졌으니까 내일 한 더 빠지면 바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턴어라운드 할 때 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조선, 방산 뭐 대부분 다 좋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조금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이 왔다. 그쪽은.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이 급하게 나오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급하게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덜 올라오는 부담 없는 섹터들을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그렇고요. 또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 2007년도 지금 조선주 밸류가 제일 좋을 때 PBR이 한 5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5배가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수주라든지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건전해졌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실적이 풀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그 밸류에이션을 극복하고 6, 7배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여전히 이제 왜 고평가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 2007년도에 너무 호황일 때보다도 지금 밸류가 높다라는 부분이 항상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숫자를 보고 계산하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눈치를 보거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면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좀 쉬어야 되는 국면이 한 분기 정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선박 회사라는 게 조선 회사라는 게 이제 선박 수주로 기본적인 실적을 채우는 곳이잖아요. 변수가 하나 터진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종전 협상을 시작했고 지금 트럼프의 욕심대로라면 빠른 기간 안에 종전이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전쟁이 끝난다. 이거는 조선 섹터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LNG선 같은 경우는 수주의 량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되면 기존에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노드스트림간을 이제 다시 이제 재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주로 뭐 카타르나 이런 곳에서 LNG선을 통해서 많이 공급을 받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선박 발주, LNG선에 대한 선박 발주는 좀 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시각에서 우려감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상존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각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딜을 많이, 최근에 일본이 미국과 트럼프 정부에서 했던 딜을 잘 보면 미국산 결국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대답을 찾았고 사실 우리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발 엔진선에서의 감소는 늘어나겠지만 미국발 엔진에서의 건조수는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줄어들고 늘어나면 결국은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기점으로 해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부 맞지만 미국발 또 LNG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너무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트럼프 정권의 지금 기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유를 비롯한 천연가스 저유가 저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낮춰서 여기서 나오는 파생 효과를 노리겠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려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롱텀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과열이다. 단기 조정 가능성은 세 분 다 공이 똑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제가 현 대표님께 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예를 조선 빅3를 놓고 봤었을 때 다 똑같은 패턴은 아니잖아요, 지금. 특히 한화오션은 유독 더 뜨거웠단 말이죠. 오늘 한화오션이 6.78% 조정받았는데 사실 근래 3개월 주가를 보면 거의 3개월에는 2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대 찍다가 내려왔거든요. HD현대나 뭐 삼성중공업과는 판이하게 다른 뜨거운 랠리였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조정폭도 더 크다고 봐야 되나? 조정폭을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가 또 있겠거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목들이 보면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요새 로봇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봇주도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다른 종목들 조정받을 때 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가? 그 폭을 똑같이 산정해야 되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어느 정도는 받지만 항상 대장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앞서가는 1등주, 대장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네.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오션에 그만큼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그만큼 산정돼서 올라가는 거. 특히 또 하나그룹 자체적으로도 그만큼의 또 밸류에이션을 산정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전하게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다른 종목들, 특히 뭐 다른 뭐 2등주, 3등주라든지 좀 다른 종목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1등주 말고 2, 3등주의 어떤 그런 하락세 그만큼 퍼센트만큼 그대로 이제 조정을 받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좀 적당하게 좀 건전하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추세를 어느 정도 깨지만 않으면은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추세 자체가 네. 그렇게 좀 깨지지 않는 모습이니까 추세를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은 좀 좋은 트레이딩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중국산 철강 후판에 대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 후판에 대해서 최대 38%의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를 우리 정부가 매기기로 했다,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방금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사실 일본이나 중국산에 남아도는 이런 후판 철강 제품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 이 한국 제철 회사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 정부에 문제 제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한 조치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조선업에는 또 악재가 되겠네요. 후판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원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더 나중에 다시 네. 한번 짚어보는 이슈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짚어볼 이슈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오늘도 괜찮았어요. 최근에 또 조정 받는 듯 하다가 또 강하게 올라오는 최근에 강세 랠리에 좀 같이 올라타는 이런 흐름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리튬 추출용 흡착제를 수출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를 리튬을 수출 중단한 건 아니고 리튬을 추출하는 데 쓰는 흡착제를 만드는 그 업체가 수출을 중단했다는 건데 이걸 단순하게만 볼 건 아닌 게 미중관 지금 관세 전쟁이 터진 상태고 어떻게든 이 광물과 같은 이 리튬이나 히토리 같은 광물을 어쨌든 중국은 최후의 카드로 지금 쥐고 있을 텐데 이런 가운데 수출 중단 소식은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도 허투루 넘길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이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보면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리튬 광산들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경쟁 업체들이. 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던 시절에 지금 계속 우리나라도 뭐 남미 쪽에 리튬 광산을 개발을 했고 여러 군데서 리튬 광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게 요소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채취하는 건 알겠는데, 비유십니다. 예, 네. 채취하는 건 알겠는데 그 이 필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흡착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결국 이거 없으면 리튬을 정지하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태클을 걸어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또 중국이 지금 가장 밀고 있는 자국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유럽도 뭐 관세를 대거 부과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진출해서 지금 뭐 일부 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국과의 싸움에서 좀 아주 하찮은 거지만 이거 하나라도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들 뭔가를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전반은 지금 이거보다는 사실 더 큰 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진반등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겠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등은 나올 만할 때에서 나온 거죠. 이제 거의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다 나왔고, 그러니까 실적상으로 2분기 정도면 바닥 찍고 돌아설 것 같다.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줬던 게 PNT라는 회사가 장비 회사인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작년 대비 실적이 한 2배 이상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업황은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또 신호를 줬는데 지금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뭐 유럽도 생각보다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고 얘기는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제 마지막 이제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게 다들 이걸 걱정하시던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IRA 관련된 거 지금 아무 얘기가 언급이 없잖아요. 보조금 관련된 얘기가 아직 없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됐든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든 뭐 생각보다 세게 나오든 그 한 번의 충격은 흡수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 오히려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거고 생각보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한번 급락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일부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한경에 추천하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사실은 이게 좀 단기적인 개념이고 이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보조금 이슈 지금 나올 거거든요. 네. 지금 도지에서 열심히 지금 예산 관련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 관련된 거가 나오고 나면 보조금 이슈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한 뭐 3, 4월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전까지 그때는 좀 조심하자. 네. 자, 투자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일비하지 말고 목표점을 향해 잘 가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경주만은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